턱을 앞으로 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보통 이제 저도 네. 정면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고 그걸 보면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점점 이렇게 다 될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마 직장인들이 그거 비슷할 건데요. 어깨를 반듯하게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턱을 당기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목이 조금 휘어진 것이 좀 바로잡게 되고요. 그리고 등을 꼿꼿하게 가급적이면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의식적으로 허리를 자꾸 고추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거북목이 되면 대부분 목이 앞으로 조금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보통 목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제 젊으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목이나 어깨가 아픈 것이 되는데 그럼 사람의 상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다 보면 무릎에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보통 목이 앞으로 빠지면 어깨가 튀어나오고 배는 볼록하고 다시 엉덩이가 빠지면서 무릎에 인체가 조물주가 설계한 무릎이 받아야 되는 하중보다 무릎이 더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무릎이 설계된 수명보다 빨리 닳는 결과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릎 건강은 경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세는 그만큼 더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척추에 부담이 되는 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척추 건강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활 형태는 좌식이죠. 이제 방바닥에 앉는 네. 좌식인데 좌식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받이가 없이 방바닥에 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기가 좀 쉽고요. 그리고 사실은 좌식이 허리나 경추에도 무리가 가지만 사실은 제일 무리가 가는 것은 바로 무릎이죠. 무릎의 관절은 사실은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물려 되는데 방바닥에 앉게 되면 옆으로 비틀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무릎에 하중이 더 많이 걸려서 척추 건강뿐만이 아니라 무릎에도 많이 무리가 오게 됩니다. 우리 원장님들께서 실천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에게 좀 강조하는 스트레칭 방법도 알고 싶거든요. 중간중간 틈틈이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이제 사무직 직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거북목이 되기 쉽고 앞으로 숙여지는 자세가 자기도 모르게 되기 쉬워. 의식적으로 저는 턱을 당기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이런 분들은 결국은 몸의 신체의 전면에 있는 근육들은 이렇게 짧아지고 뒤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나서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뒤쪽에 인체의 그 뒷부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면 뒷부분에 있는 근육이 당겨주기 때문에 자세를 바르게 하는 데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뒷부분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스트레칭이 되라 앞부분은 펴고 뒷부분을 접히는 스트레칭은 우리가 엎드려서 배는 바닥에 대고 양 팔과 양 다리는 거꾸로 하늘을 향하도록 하는 역시자형의 그런 자세를 군대 가면 그런 얼차례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자세를 자주 해주면은 평소에 우리가 하는 자세와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영호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편두통이라 그러면 한쪽 머리만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머리 전체적으로 다 아픈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이 편두통이 실제로는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파서 이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서 거의 누워서 지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 두통의 양상은 조금 욱신욱신거리거나 찌끈찌끈하는 주로 박동성이라고 하는 그런 통증의 양상이고 이 통증의 주기도 워낙 개인차가 심해서 어떤 분들은 한 번 아프면 몇 시간만 아픈 분들도 있고 심한 분들은 며칠씩 계속 지속되어서 출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번 아프고 나면은 몇 개월 동안 씻은 듯이 안 아픈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매주 아파서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기도 하죠. 이 대체적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과로하고 나서 통증이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과로하고 휴식을 취할 때 도리어 더 아픈 경우도 있고요. 잠을 못 자고 수면이 부족해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특이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날씨만 흐리면 아프다. 혹은 생리 때만 되면 아프다. 혹은 날이 더우면 아프다. 날이 추우면 아픈 게 잘 가신다.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특정한 약물 성분이나 특정한 냄새가 편두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본 경우는 심지어는 라면만 먹으면 아픈 경우도 봤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것에 의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요.
이 편두통의 특징이라고 하면 자율신경계 증상을 동반합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건 특히 속이 미싱미싱거리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심한 경우는 토하기도 하죠. 그리고 소리나 빛이나 냄새 이런 것이 되게 막 예민해져서 머리가 많이 아플 때는 어두운 방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편히 쉬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자주 있고요. 편두통은 또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독특한 그 사람만의 전조 증상이 있어서 이 편두통을 오래 앓은 분들은 좀 있으면 편두통이 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보통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뭐 눈이 좀 번쩍번쩍하는 느낌이라든지 얼굴이나 신체 표면이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이 든다든지 혹은 속이 미싱거리는 느낌, 채기가 있는 느낌. 하여간 오래 앓은 분들은 그 자기만의 독특한 전조 증상이 있어서 좀 있으면 아프겠다, 내일 되면 아프겠다를 본능적으로 느끼기도 하는 그런 독특한 두통입니다. 네, 정말 단순히 한쪽 머리에서만 통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추이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알게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두통이 나타났었을 때 조금 좀 쉬다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하고요. 진통제에 좀 손을 가기도 하는데 좀 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천영 원장님, 그렇다면 실제로 이 편두통 때문에 진료받는 환자분들의 수 많은가요? 실제로도 굉장히 많고요. 보통 보면은 그 여자분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여성분이 한 75% 정도, 남자분이 한 25% 정도로 4명 중에 3명은 여자분이시고요. 나이별로 보면은 각각의 나이대에 따라서 골고루 편두통으로 진료를 받으시지만 대체로는 주로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시작이 되어서 나이가 장년기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그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해야 되는 두통,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해당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천용 원장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편두통은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계 증상, 속이 미싱거리거나 어지럽거나 토하거나 그런 증상, 혹은 전조 증상으로 눈 시야가 반짝반짝거리거나 점이 보이거나 그러한 증상들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한 두통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편두통은 죽을 만큼 힘들긴 하지만 사실 생명에 위험을 주는 두통은 사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통의 종류는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두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두통의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두통인데요. 첫 번째는 극렬한 두통으로 잠에서 깨거나 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말하는 극렬한 두통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의 표현을 비면 벼락이 맞는 듯한 혹은 망치로 때리는 듯한 순간적인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통증이 발생을 했을 경우는 그리고 그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거나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편두통은 아침에는 조금 덜하고 오후가 될수록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두통이 특히 아침에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므로 즉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요. 그 편두통은 아까 시각에도 영향을 미쳐서 눈이 반짝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눈의 시야 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거나 혹은 안검하수,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두통이 있는 경우도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편마비 언어장애,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말이 어눌하다고 하는 거는 사실 본인은 그 말이 어눌한지를 자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족이 들으면 이 사람 오늘 말이 왜 이래?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문제, 일반적인 두통 이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노년기에 대부분의 편두통은 젊은 시절에 발생을 해서 쭉 지속이 되어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쭉 연세가 드실 때까지 통증이 없다가 연세가 드셔서 그때부터 두통이 시작되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열을 동반하거나 뒷목이 뻣뻣한 경우. 실제로 편두통은 굉장히 많이 찌끈찌끈 아프면 미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고열이 나지는 않아요. 실제 열이 많이 나는 두통은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에 외상을 입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발생하는 두통. 보통 우리가 머리를 다치고 바로 아프면은 바로 병원에 가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 되어서도 아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두통은 뇌의 기질적인 병변을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통이 발생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